우리 주변에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내 편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필요가 없어지면 등을 돌리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연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행동 패턴을 미리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오늘은 영악한 사람들이 자주 보이는 7가지 특징과 그 대처법에 대해 보다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악한 사람들이 자주 보이는 7가지 특징은 무엇일까요? 영악한 악인 그 첫 번째, 성격이 돌변한다. 처음에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다정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힘들 때는 위로해주고 곁을 내주며 신뢰를 쌓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차가운 태도로 확 변해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인간관계를 감정이 아닌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서 얻을 게 있으면 친한 척하지만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돌아섭니다. 특히 다시 필요해지면 또 착한 척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패턴을 반복하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죠. 성격이 돌변하는 사람을 상대할 때는 냉정한 관찰, 감정적인 거리 두기, 그리고 일관된 태도가 중요합니다. 돌변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처음에는 다정하고 친절하게 다가오지만 어느 순간 차갑게 변하거나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몇 가지 전략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전략, 상대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언제 그리고 왜 돌변하는지를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오랜 친구처럼 친근하게 다가오다가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느끼면 태도가 바뀌는지 살펴보십시오. 혹은 자기 이익이 걸려 있을 때만 친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감정 기복이 심해서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철저하게 계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대라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을 알고 있으면 상대의 돌변하는 태도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필요할 때만 친근하게 다가오고 필요가 없을 때는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상대의 태도 변화에 따라 감정을 낭비하다 보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돌변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원래 그런 성향 때문이야. 내가 어떻게 해도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처럼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전략, 신뢰하지 말고 확실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돌변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다시 다가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의도가 진짜 우정 때문인지 다시 이용하려는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들을 상대할 때는 중요한 정보나 약점을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돈, 일, 부탁 등 중요한 부분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한 번 속았으면 두 번은 속지 않는다. 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거리를 두면 상대가 불편해할 수 있지만 결국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전략,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들은 오랜만에 연락을 하면서도 결국 부탁을 하기 위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라며 다가온 후 슬쩍 도움을 요청하는 식입니다.
이럴 때는 요즘 너무 바빠서 도와주기 힘들어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평소에는 무관심하다가 갑자기 친절하게 다가왔다가 다시 차갑게 변하는 경우 너무 기분 따라 행동하는 것 같아. 그런 관계는 불편해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전략, 이 관계를 끊을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계속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람이라면 관계를 줄이거나 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업무적으로 계속 엮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하고 감정적으로 연루되지 않는 것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돌변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전략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들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쉽게 신뢰하지 않으며 필요하면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는 기대보다는 이 사람은 원래 이런 패턴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돌변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나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태도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다시 변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원래 이런 패턴이구나 라고 이해하고 대응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감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하길 바라기보다는 내가 대처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한 번 이용당했다면 두 번은 절대 속지 마세요. 이들이 다시 다가올 때는 진짜 우정을 원해서가 아니라 다시 이용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악한 악인 그 두 번째, 거짓말을 능숙하게 하고 잘 빠져나간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든 빠져나가기 위해 교묘한 거짓말을 하죠. 아, 그거 농담이었어.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기억이 안 나네. 그건 내가 오해한 거야. 때론 순진한 척, 때론 능청스럽게 상황을 넘기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거짓말에 속아주다 보면 결국 그들에게 휘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특히 한 번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다시는 거짓말을 안 할 거라고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내가 너한테 돈 빌린 적 없는데 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빌려준 증거 메시지, 송금 내역 등을 보관하고 두 번 다시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거짓말을 능숙하게 하고 잘 빠져나가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말을 교묘하게 조작하며 불리한 상황이 오면 능숙하게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대처한다면 이들의 거짓말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대처법 첫 번째로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무엇이든 약속하지만 실제 행동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곧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미루는 사람, 바빠서 못 갔다고 하면서도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 그건 내가 오해한 거다라며 반복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등 그들의 말과 행동은 늘 다릅니다. 이들의 거짓말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한 말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대처법 두 번째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그것을 이용합니다.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격해지면 내가 예민한 거야 라며 오히려 나를 탓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고 차분하게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대처법 세 번째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을 뒤집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라며 발뺌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금전거래나 업무 관련 사항은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처법 네 번째로 중요한 일은 절대 맡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할게 라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막상 일이 진행되면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를 거두고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라고 말하지만 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나치게 기대를 걸기보다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상대할 때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며 증거를 남기고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고 필요할 때만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는 기대보다는 이 사람은 원래 이런 패턴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고 지혜롭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영악한 악인의 특징 그 세 번째, 무책임하다. 이들은 실수를 해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오해한 거야 라며 책임을 떠넘깁니다. 이 일을 망쳐도 내가 미리 알려줬어야지. 문제를 일으켜 놓고도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를 습관적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일을 맡기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나 자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과 중요한 일을 함께하지 마세요. 책임지지 않는 사람과 엮이면 나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문서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무책임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실수를 해도 인정하지 않고 약속을 어겨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아니라 남을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엮이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대처법 첫 번째, 무책임한 사람을 믿지 말고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은 말로는 무엇이든 할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듯하지만 일이 진행될수록 연락이 두절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내가 미리 말해줬어야지 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대신 어쩔 수 없었어 라는 변명을 늘어놓곤 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면 결국 나만 힘들어질 뿐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일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무책임한 사람과 함께해야 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이 일은 내가 맡기로 한 거 맞지? 라고 확인한 후 문자나 이메일로 기록을 남겨두면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대처법 두 번째,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은 애매한 상황을 만들며 빠져나가려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대충이라는 말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며일까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요구해야 하며 알아서 할게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말해줘 라고 다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처법 세 번째, 변명과 책임 전가를 허용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며 늘 변명을 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나는 잘했는데 내가 제대로 안 알려줘서 그런 거야. 그때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 내가 너무 기대가 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며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하며 변명을 하면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데? 라고 대안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안 알려줘서라는 변명을 한다면 그럼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건지 말해봐 라고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미리 말해줬어야지 라고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면 내가 직접 확인했어야 하지 않아 라고 되묻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 대처법 첫 번째, 반드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은 일을 대충 하고도 아무런 결과 없이 넘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책임을 지게 만들면 다음부터는 쉽게 행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을 위해 일을 맡길 때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책임한 사람과의 관계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무책임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변명을 듣고 또 듣다 보면 결국 내가 지쳐버리게 됩니다. 기대를 하면 할수록 실망만 커지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나 자신이 됩니다. 따라서 업무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 한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고 단순한 관계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무책임한 사람에게 기대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원래 무책임한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이고 거리 두는 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무책임한 사람과 엮이면 결국 나만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기대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로운 태도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영악한 악인의 특징 그 네 번째,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린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즐깁니다. 험담을 하고 작은 일도 과장해서 소문을 내고 자신은 피해자인 척 행동하며 관심을 끌죠. 동료의 실수를 확대 해석하여 떠벌림. 친구의 비밀을 뒤에서 말하며 신뢰를 깨뜨림.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며 동정을 유도함. 이런 사람에게 속마음을 절대 털어놓지 마세요. 그리고 험담에 휩쓸리지 말고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마. 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악한 악인의 특징 그 다섯 번째, 타인의 성공을 질투한다. 이들은 남이 잘 되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백이 좋아서 그렇지. 어차피 오래 못 갈 거야. 이런 말로 타인의 노력을 깎아내리며 상대방의 성공을 폄하합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투하는 대신 성공한 사람에게 배울 점을 찾는 것이 훨씬 현명한 태도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며 필요할 때만 다가왔다가 이익이 사라지면 돌아섭니다. 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은 확실한 거리 두기와 단호한 태도입니다. 한 번 이용당했다면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사람을 믿는 것은 참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아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 자체를 불신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할지,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둘지를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려면 나도 상대에게 진정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용하려는 사람들과는 확실히 선을 긋되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마음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는가 되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보는 대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타인을 늘 의심하며 보면 결국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소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많이 가질수록 많이 얽매이게 된다 고 하셨지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기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불필요한 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글을 읽으며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운가? 나는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삶은 길고 인연은 때때로 예기치 않게 이어집니다.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며 관심을 끌거나 자신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험담을 퍼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험담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험담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험담을 듣고 쉽게 동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험담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살핍니다. 내가 맞장구를 치면 더욱 신이 나서 이야기를 부풀리고 지속적으로 험담을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정색하고 거부하면 오히려 나를 경계하며 험담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 그렇구나 정도로 짧게 반응하고 깊게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반응하거나 화제를 바꾸면 험담을 이어가기 어려워지므로 자연스럽게 멈출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와 같은 중립적인 말을 덧붙이면 험담을 확산시키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대화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험담을 즐기는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들추어내면서 자신이 우월하다는 느낌을 받거나 타인을 깎아내려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런 사람이 나에 대해서도 똑같이 험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나에게 하는 것처럼 나의 이야기도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과는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험담이 시작되면 대화 주제를 자연스럽게 돌리거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얘기는 나랑 상관없는 것 같아. 다른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면 상대도 더 이상 험담을 이어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험담을 멈추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험담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공감해 주기를 기대하며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하지만 내가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으면 험담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더라도
험담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험담이 시작될 때 일부러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리거나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험담을 이어가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그 이야기보다 더 좋은 이야기나 하자 라며 대화의 방향을 긍정적인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험담이 나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험담을 하는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다 보면 나 역시 험담하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게 될 수도 있으며 어느 순간 험담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따라서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험담에 동조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험담을 강요받거나 불편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중하게 나는 그런 얘기에 관심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험담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차분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 대한 험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대화를 시도할 경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침착하게 내 이야기가 이렇게 들렸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어 라고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험담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부정한다면 더 이상 감정적으로 소모되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험담을 즐기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결국 나도 험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험담하는 사람들에게 휘말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